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68호에 게재된 소니의 4족 보행 로봇 가반 질량 20kg의 실현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로보틱스 12호로 3에서 10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소니그룹이 신형 4족 보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4족 로봇이지만 가정용 아이보와 같은 소형이 아니고 가반 질량 20kg나 되는 대형 보행 로봇입니다. 소니가 돌연 발표한 이 대형 로봇의 기술의 핵심은 소니가 독자 개발한 신형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까지 소니가 전개하는 로봇 기술은 2000년대의 아이보나 큐리오처럼 엔터테인먼트 지향의 기술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의료 로봇 등에 대한 응용을 전망하고 힘의 피드백을 갖춘 원격 조작 장치를 발표하며 2021년에는 가와사키 중공업과 함께 로봇용 원격 조작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를 합작 설립하는 등 실용 지향의 로봇 기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4족 보행 로봇도 그러한 실용 지향 로봇 기술의 계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족 보행 로봇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20년 6월에 스팟을 발매하고 사업화했으며 건설, 토목 분야 등에서 이용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여명기로서 조금씩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니의 4족 보행 로봇은 기초 연구로 개발한 것으로 사업화는 아직 미정이나 스팟이 4족 보행 로봇 시장을 개척하고 제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참여 기업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족 보행 로봇이 갖는 의의는 바퀴형 로봇과 비교해 거친 지면이나 계단 등 단차가 많은 장소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종 보행 로봇도 단차가 있는 장소에서 이동이 가능은 하나 4족으로 늘리면 넘어질 확률을 줄임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장소에서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많은 조직이 4족 보행 로봇을 개발해 왔는데 대학의 경우는 미국 MIT의 치타나 미니 치타, 이탈리아 IIT의 HY Qt Max, 스위스 ETH 슈리의 애니멀 등이 유명합니다. 기업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외에 중국 유니트리가 산업 용도로 B1 등의 제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니의 4족 보행 로봇 타치온이 이러한 기존의 4족 보행 로봇과 다른 점은 신형 액추에이터로 직렬, 병렬, 탄성 액추에이터 SPEA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성 요소를 사용한 액추에이터로는 직렬 탄성 액추에이터 SEA가 유명하고 지금까지 많은 로봇에 채용되어 왔는데 SPEA는 직렬의 스프링뿐만 아니라 병렬의 탄성 요소를 추가한 것입니다. SPEA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부품 개수가 많고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 지금까지 2종 로봇에 채용하는 예는 있었지만 4족 보행 로봇에 채용한 예는 없었습니다. 2족과 비교하여 4족은 다리 개수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커질 수밖에 없는 SPEA는 4족에는 채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소니는 자신의 강점인 소형화 기술을 활용하여 구조를 독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4족 보행 로봇에 채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SPEA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니는 왜 신형 액추에이터로 SPEA를 자사 개발하고 4족 보행 로봇에 채용했을까요? SPEA의 최대 특징은 로봇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 자세를 유지하거나 움직이기 위한 전력을 줄일 수 있고 로봇의 배터리 가동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A는 직렬의 탄성 요소에 의해 착지할 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SPEA는 충격을 쉽게 흡수하는 이 SEA의 특성을 이어받으면서 에너지 효율도 높다는 특성도 겸비한 액추에이터인 것입니다. 원래 다리가 있는 보행 로봇은 서서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다리로 선다는 것은 자신의 질량을 액추에이터의 토크, 즉 근력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액추에이터가 특정 관절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제어로 모터에 항상 전류를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데 목표 관절각과의 미세한 오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모터를 항상 움직이면서 토크를 계속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봇은 무릎에 힘이 빠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 무너지게 됩니다. 에너지 소비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무릎을 똑바로 펴면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무릎에 축적된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움직이는 것이 주 용도인 로봇에게는 이는 좋지 않으며 무릎에 힘 있는 관절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근력으로 자신의 무게를 계속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소니는 자세 유지만을 위해 필요한 이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를 더 줄일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등장한 것이 병렬 탄성 요소입니다. 액추에이터에 스프링을 넣고 자중의 일부를 스프링으로 지탱하게 하면 모터 측에 걸리는 힘을 스프링 측에 분산할 수 있어 피드백 제어에 필요한 전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액추에이터 내에서 모터와 병렬로 스프링을 넣어줌으로써 서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다리가 달린 로봇의 SPEA를 채용하는 의의인 것이죠. 다리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동 시간이 중요한 요소로 소니는 이를 중시한 것입니다. 병렬 스프링은 서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효용이 크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모터와 병렬로 탄성 요소가 있다는 것은 모터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직접적인 저항 요인이 되면서 모터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다리에서 병렬 탄성 요소가 에너지 삭감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보행 패턴에 의존합니다. 병렬 스프링은 액추에이터가 동작할 때에 저항 성분이 되면서 동시에 스프링은 압축 시에 모아둔 탄성 에너지를 펴질 때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병렬 스프링을 모터로 압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스프링 내에 축적된 탄성 에너지는 로봇을 이동시키는 에너지도 됩니다. 소니가 사족 보행 로봇 타치온으로 실험한 결과 병렬 탄성 요소에 의한 에너지 삭감폭은 선 자세일 때가 가장 크지만 보행 시나 주행할 때라도 전력은 삭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보행 시의 삭감폭은 5% 정도입니다. 또한 소니의 로봇에서는 발끝이 떠 있을 때 병렬 스프링을 의도적으로 압축해서 탄성 에너지를 축적하는 식의 제어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SPEA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충격 흡수에 뛰어나고 에너지 효율도 높기 때문에 다리 로봇형 액추에이터로서 좋은 특성을 갖추고 있으나 부품 개수가 많고 복잡 대형이라는 난점이 있습니다. 직렬 탄성 요소와 더불어 병렬 탄성 요소도 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플한 액추에이터에 비해 복잡해지는 것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소니는 액추에이터의 실장 구조를 연구해서 SPEA를 사족 로봇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했는데 다리는 3축 구성이며 본체 측에서 순서대로 내전축, 외전축, 허리 관절축과 이어지고 가장 바깥측에 무릎 관절이 있습니다. SPEA는 무릎 관절의 위쪽에 있는 상부 링크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무릎 관절을 이용해 하부 링크를 구동합니다. 발끝에는 접지 상태 등을 검출하기 위한 3축력 센서가 있는데 내전축, 외전축과 허리관절축은 통상의 파동기어 감속비를 이용하고 있으며 1:80으로 고감속비입니다. 모든 축에 SPEA를 탑재하면 크고 무거워지기 때문이며 무릎 관절의 1축만으로 힘 제어를 해도 충격이나 외부 방해 등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화가 가능했던 하나의 이유는 볼 라사의 너튜브를 그대로 액추에이터 전체의 회전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전축은 액추에이터를 상부 링크 측에 접속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구조로 함으로써 볼 라사의 리니어 슬라이더 부에 큰 부하 토크가 쉽게 걸리지 않게 되면서 리니어 슬라이더를 소형 경량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볼 라사를 구동하는 모터를 출력 측에 배치하고 병렬 스프링을 출력과는 반대측에 둠으로써 볼 라사의 길이를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소형 경량화에 유효했으며 볼 라사의 길이가 짧아짐으로써 베어링은 오른쪽 한편에 한 개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즉 왼쪽 끝에는 베어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욱 소형화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직렬 탄성 요소의 구조도 연구를 통해 소형화했는데 이러한 연구의 축적으로 액추에이터 한 개당 질량을 1125g까지 경량화를 실현했습니다. 타치온에서는 가반 질량을 증대시키는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것이 무릎 관절에 구현한 부등 길이 4절 링크 기구로 SPEA의 출력 직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리에서는 무릎 관절의 각도와 수직 방향의 변이량은 비선형 관계에 있는데 무릎이 굽은 상태에서는 지뢰처럼 되면서 수직 방향의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는 무릎의 회전각의 대부분이 수평 방향의 움직임이 되면서 수직 방향의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선형 관계를 보정하기 위해 소니는 타치온의 무릎 관절에 4절 링크 기구를 채용했는데 4절 링크 기구는 4개의 링크의 길이를 연구해서 감속기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절각과 수직 방향의 이동량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무릎이 굽은 상태에서도 강한 수직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4절 링크 기구와 SPEA의 병렬 스프링의 채용을 통해 연속적인 모터 토크로 액추에이터 한 개당 164N의 수직력을 낼 수 있게 되었는데 4개의 다리가 총 65kg의 질량을 지탱할 수 있고 기체 질량이 41kg이므로 24kg의 가반 질량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어의 경우에는 걸음걸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지정하는데 중심 위치의 수평 방향의 안정화에는 모델 예측 제어 MPC를 이용합니다. 예측 구간은 걸음걸이나 속도에 의존하는데 실험에서는 1초 정도이지만 SPA에는 직렬 탄성 요소가 있고 로우패스 필터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제어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실험에서는 외부 방해에 대한 충분한 강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행 중에 300N의 힘으로 옆에서 밀어도 착지점을 조절하며 안정화할 수 있었고 계단의 경우는 20kg의 짐을 등에 올리고도 단차 16cm, 폭 35cm의 계단을 부드럽게 오를 수 있었으며 병렬 탄성 요소에 의한 소비 전력 삭감은 선 상태에서 특히 크게 삭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치오는 제어용 PC뿐만 아니라 환경인식용 PC도 2대 탑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위 사람을 컴퓨터 비전으로 인식하는 기능 등을 부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학세계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대량 도입, 새로운 에너지 저장 기술의 참전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